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가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3조 5천억 원이 넘는 역대 최고의 투자 유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광단지 조성을 빼면 유치한 기업들은 매출액이 적은 소기업이 대부분인데다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투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화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강원도청에서 진행된 인제 설해온 관광단지 조성 투자 협약식. 인제군 남면에 골프장과 스키장, 호텔을 갖춘 4계절 종합 휴양 리조트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사업자는 2026년까지 6,5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 같은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투자 협약을 올해 2곳과 추가로 맺었습니다. 4개 관광단지 투자 금액만 2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과거 전례에 비추어 볼 때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만큼 좌초되지 않고 계획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강원도는 이런 관광단지 유치와 함께 올해 12개 우량 기업들도 대거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치 금액이 6,700억 원에 달하고 1,400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투자 규모는 4배 이상, 그리고 2019년도에 비하면 한 16배 이상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강원도가 내세운 것처럼 투자 유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12개 유치 기업 가운데 LS전선을 빼면 한 해 매출액이 400억 원을 넘는 기업이 한 곳도 없습니다. 절반이 넘는 6개 기업의 매출액은 100억 원도 안 되는 소기업입니다. 또한 이들 유치 기업의 투자 지역은 절반 이상이 원주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지적됐던 강원도 안의 투자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다른 시도와 달리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큰 중견 기업의 신규 투자가 전무한 것도 아쉬운 대목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백신 접종 76일 만에 목숨을 잃은 고 김준우 군과 그 어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최근 방역 패스에 청소년을 포함하는 방안을 두고 우리 사회의 갈등이 적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백신 이상 반응 환자들을 살피고 있는 의료진들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2월부터 정부는 12세에서 18세 청소년까지 방역 패스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 때문에 연일 청소년 백신 접종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이상 반응을 더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상 반응 신고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상 반응에 대한 과학적 기준을 보완하겠습니다. 또한 분석, 검토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해 가겠습니다. 하지만 백신 2차 접종을 완료하고 세상을 떠난 고 김준우 군의 어머니는 정부로부터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아들의 죽음이 백신과 관련 없다는 내용이 담긴 문서 4장을 받은 게 고작이라고 말합니다. 정부에서 따로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요. 그때도 제가 질병청에다가 연락해달라고 그랬어요. 안 한대요. 이 사람들은 전화 안 한대요. 그러면 지통번호라도 알려달라고 그랬어요. 1339로 전화하래. 이 같은 정부 태도가 아주 무책임하다고 울분을 터뜨립니다. 준우 사망 날짜가 10월 30일부터 나가기 시작했어요. 11월 달이 중학교 아이들 접종 시작하는 날이었어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접종 안 할까 봐 빨리빨리 덮었다는 생각밖에 저는 부모 입장에선 들 수밖에 없어요. 준우 군을 담당했던 의료진도 정부 대응이 아쉽다는 입장입니다. 아픔을 가진 그런 국민들을 대상으로 좀 국가가 이렇게 좀 그런 어루만져주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의사 입장에서도 감싸주지 않으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젊은 애들을 중심으로 해서 백신 안 맞겠다. 왜냐하면은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합병증이 왔는데 국가는 나 몰라라 하고 그러면 정부가 인과관계 규명에만 매달리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너무 뭐 인과관계가 있네 없네만 그렇게 따지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아직도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든가 백혈병은 원인을 50% 이상은 몰라요. 백신이 꼭 아니더라도. 네, 그렇죠. 백신이 아니더라도. 그만큼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알켜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한편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 시기와 범위 등을 두고 현재 조정안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해소할 방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강원도 내 CJ 대한통운 택배 기사들이 어제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택배 요금 인상분 대부분이 택배 기사 처우 개선보다는 회사의 영업이익으로만 돌아가고 있다며 파업에 나선 건데요. 춘천과 양구, 인제의 일부 지역에서는 배송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각지에서 모인 택배 기사들이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쟁의권을 가진 택배 기사 70여 명입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인상된 택배 요금 170원 가운데 50원가량만 노동자를 위해 활용되고 나머지는 회사의 영업이익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이러한 국민의 바람과 우리의 아픔을 자신의 돈벌이에 이용하려 획책하고 있다. 또 회사가 택배 노동자들의 권리를 위해 만든 표준 계약서에 당일 배송, 주 6일제 등 독소 조항이 담긴 부속 합의서를 넣어 부당한 계약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산간 지역이 많고 배송 거리가 멀어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다면서 이용 고객들이 겪는 배송 불편에 대해서는 이해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CJ 대한통운의 탐욕이 더 이상은 발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정말 저희들 택배 노동자가 살기 위한 투쟁으로. 하지만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일부 택배 대리점 측에서는 대부분 사업장에 분류 작업자가 투입돼 작업 환경이 개선됐고 사회적 합의에 따라 택배기사 작업 시간도 60시간 이내로 제한된 상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CJ 대한통운에서도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고객 상품을 볼모로 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현재 춘천 택배 터미널에는 배송을 기다리는 택배 상자가 가득 쌓였습니다. 당분간 무기한 파업이 지속될 경우 춘천과 양구, 인제, 동해 등 파업 참여율이 높은 지역에서는 택배를 제때 받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과 보험금을 챙겨가는 보험 사기 범죄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쉬운 일은 아닌데요. 국과수가 이런 보험 사기의 고의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앞 차량이 깜빡이를 켜고 차로를 바꾸려 하자 뒤 차량이 오히려 속도를 올려 들이받고 정차했다 출발하는 차량도 뒤에서 들이받습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내는 보험 사기입니다. 느닷없이 추돌 사고를 당한 앞 차량은 꼼짝없이 사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 같은 자동차 보험 사기로 적발된 인원은 최근 3년 동안 15만 9천여 명. 이들이 부당하게 받아챙긴 보험금만 1조 743억 원입니다. 교통사고를 빙자한 보험 사기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고의성을 밝히는 것이 핵심인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를 위해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3년 동안 축적한 사고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 영상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 운전자와 보험 사기 의심 운전자의 운전 행태를 비교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에서 차량이 끼어들 때 일반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방향을 반대로 틀었지만 보험 사기 의심 운전자는 끼어든 차량 쪽으로 방향을 틀고 오히려 속도도 높이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 조향이라든가 이제 그 가속, 제동, 그다음에 시야 각도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지고 고의성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지난 7월부터 교통사고 감식에 공식 활용되기 시작했는데 당장 교통사고 보험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서 혐의 입증에 요긴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험 사기 수사할 때 부인하는 것을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고의성 입증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감정 의뢰도 지난해 713건에서 올해 1,446건으로 2배 늘어 국가수는 대응 능력을 키우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지난해 도내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64%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도내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취업률은 64.1%로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낮았고 17개 시도 가운데 11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대학 졸업생 취업률이 61%로 가장 낮았고 전문대학이 70.2%, 일반 대학원은 81.4%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기업 고용과 창업이 위축된 가운데 전국적으로 대졸 취업률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공간 혁신 대상 학교 32곳 가운데 우수학교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제 기린고는 미디어에 익숙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실 앞면에 판서와 빔 프로젝터 영상이 동시에 가능한 백색 보드판을 설치해 우수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강릉 명릉고는 낙후된 소강당과 창고를 최첨단 영상시설을 갖춘 학습 공간으로 조성한 우수학교로 선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내년에는 화천고 등 4곳에서 청소년 감성 디자인 교실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초 고성 봉포 해변 인근의 공중 화장실에 신생아를 유기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고성경찰서는 최근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친모 여부를 최종 확인하기 위해 국가수에 DNA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자가호흡이 멈추는 등 생명이 위독했던 아기는 현재 강릉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최근 자가호흡이 가능해져 산소호흡기를 떼는 등 상태가 많이 좋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뒤 보강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 바이오 기업 62곳의 매출 현황에 따르면 바이오 체외 진단과 의약품 관련 수출이 올해도 2,5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총 매출액이 9,4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춘천 지역 8개 업체가 개발한 코로나19 체외 진단 41개 제품이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으로 수출 중이고 코로나19 치료제와 암 전문 체외 진단 의료기기 개발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지역 행정복지센터와 경찰 지구대에 이어 장애인 채용 카페에도 대체 의사소통 글자판이 게시됐습니다. 원주시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 채용 카페 원주시청점과 건강보험공단점 등 4곳의 카페에도 그림이나 글자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체소통 글자판을 설치했습니다. 원주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지구대, 코로나19 백신 의료기관 등 48곳의 글자판이 게시됐습니다. 대체 의사소통 글자판은 코로나19로 마스크가 일상화해 입모양이나 소리 전달이 어려운 장애인들의 소통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지역개발 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5년 주기로 지정하는 성장 촉진 지역에는 정선군이 재지정돼 신동 목재펠리 생산단지 조성 사업과 아리랑 클러스터 기반 소설 조성 사업 등 4건에 국비 등 1,191억 원이 투입됩니다. 또 삼척시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 사업과 고성군 인흥리의 한스타일 관광 레저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3개 시군의 개발 사업은 관광 트렌드와 여건 등 변경 사항이 반영돼 국비 등 5,635억 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강원랜드 직원 숙소 건립을 두고 태백과 정선 고안 지역이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선 고안읍 번영회는 강원랜드가 태백과 고안에 동시에 직원 숙소를 착공하는 사회적 합의 원칙을 무시하고 태백 지역에 직원 숙소를 건립하려 하는 것은 하이원 엔터테인먼트 사업 부실 등으로 인한 태백 지역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정치 논리라고 주장했습니다. 태백시 번영회는 고안읍 번영회가 소지역 이기주의에 편승해 진흙탕 싸움을 하고자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며 강력히 맞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원랜드는 어제 이사회에서 태백 지역에 139실 규모의 직원 숙소를 건립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해 갈등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이 올해 20개 공모 사업을 신청해 16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횡성 목재 문화체험 조성과 선도 산림 경영단지 조성, 국도 42호선 우천 쇠목 문화 복합 쉼터, 청소년 시설 확충 사업 등 16개 사업에 모두 272억 6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횡성군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공모사업 관리 조례를 바탕으로 공모 신청 전에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협의와 의회 보고를 거쳐 효과적인 공모가 가능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강해안 동해안 시군들이 새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고 일출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강릉과 동해, 속초시 등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돋이를 보러 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새해 아침 해가 뜨는 오전 7시부터 지자체 공식 유튜브에서 일출 영상을 방송한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시는 경포와 강문 해변에서, 동해시는 일출 명소인 추암 해변에서 진행자 없이 라이브 방송으로 일출 모습을 보여줄 예정입니다. 평창군이 취약계층 자립을 위해 지원하던 헬로 베트남 쌀국수가 자활기업으로 독립했습니다. 이번 자활기업 개점은 평창 지역 자활기업 5호점인 동시에 춘천과 정선에 이어 올해 강원도 3호 기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헬로 베트남 쌀국수는 지난 3년 동안 군 보조금으로 운영됐으며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자활기업 지정 기준을 웃도는 매출을 이어갔습니다. 평창군은 기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앞으로 2년 정도 인건비 지원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철원군은 오는 30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동송읍 오지리 군 유휴부지에 빙상장을 조성해 무료로 운영합니다. 야외 빙상장은 스피드스케이트 400m 트랙 규모로 조성됐으며 대기실과 화장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철원군은 이번에 조성되는 빙상장은 군 부대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민군관 상생협력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이 지역산 명품 딸기를 전략 작목으로 집중 육성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가을 딸기인 고슬 육묘를 보급한 화천군은 시설 재배 면적이 1.4헥타르로 늘어남에 따라 지역 우위 전략 작목으로 선정해 연중 생산 기반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화천군은 양액기와 고설배드 등 부대 시설을 비롯해 육묘장과 저온 저장고 등 다목적 시설을 지원합니다. 한편 화천 지역에서는 하루 평균 딸기 53kg이 생산돼 500g 한 상자에 6,000원에서 10,000원 선에 출하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